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미술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탑5 갤러리에 속하는 페이스 갤러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페이스 갤러리는 어니 글림셔가 1960년에 설립하였습니다. 페이스 갤러리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시회,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 공공설치물, 기관 협업 및 공연, 그리고 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현대미술사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사를 지닌 갤러리입니다. 페이스와 수십 년간 협업해온 대표 아티스트는 모빌 작품 창시자인 알렉산더 칼더, 아카데미즘을 탈피하여 날 것 그대로를 표현하고자 했던 앵포르밀 대표 화가 장 디뷔페, 오늘 전시에서 만나게 되실 세계적인 순수초상 작가 아그네스 마틴, 거대한 거미 조각 작품으로 유명한 페미니스트 작가 루이스 부르주아, 경매에서 1억 8,600만 달러에 팔려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8위에 오른 넘버 6 작품이 매우 유명하죠. 생명초상의 대표화가 마크 로스코가 있습니다. 페이스 갤러리는 추상표현주의와 빛과 공간에 대한 핵심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초기부터 지원해왔습니다. 빛과 공간으로 우주를 표현한 로덴 크레이터로 유명한 제임스 터렐도 페이스 갤러리와 협업하였습니다. 페이스 갤러리는 2023년에 설립한 베를린 사무실을 포함해서 뉴욕, 런던, 서울, 홍콩, 제네바, 로스앤젤레스, 도쿄에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시는 시간과 공간을 구조로서 표현한 알렉샤 크웨이드의 신작을 포함한 13점과 아그네스 마틴의 기하학적 추상 5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그네스 마틴은 지난 영상 아트바젤 2024에서 1200만 달러의 작품이 팔렸다고 소개했었는데요. 마침 로스앤젤레스에서 6월 29일까지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구독자님께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한국 소롤미술관에서도 아그네스 마틴 전시가 8월 25일까지 열리니 방문하셔서 직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옅은 색채로 칠한 바탕에 선을 그려 넣은 마틴의 작품은 차분한 정조를 불러일으킵니다. 명상적 회화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마틴의 회화는 불교에서 수행하는 선과 도교의 명상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틴은 실제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벗어나 수행자적인 사색과 절제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서 분석과 해석을 거부하고 감상자가 느낀 순수한 미적 경험으로 소통하기를 바랐습니다. 추상미술은 제형과 모방, 구상 이미지를 벗어나 점, 선, 면, 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순수미술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형태와 색채만 있는 그림을 말합니다. 마틴의 회화는 순수추상에 속합니다. 모노크롬, 격자무늬의 그리드, 단순한 구도가 특징이며 색채와 선, 공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숭고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간결하고 생략된 구조의 마틴의 회화를 두고 종종 미니멀리스트로 언급되기도 하였지만 마틴 자신은 추상표현주의자라고 하였습니다. 아그네스 마틴은 1912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뉴멕시코주 타오스에서 92세로 작고하였습니다. 그녀는 구상미술에서 벗어난 이후 1960년대부터 선과 그리드로 미니멀하게 표현한 추상작품으로 미국 미술계의 주요 작가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마틴의 작품 중 하이라이트는 2003년작 더 씨입니다. 이 작품은 마틴이 캔버스 전체를 검정색으로 그린 유일한 작품입니다. 더 씨는 마틴이 죽기 1년 전에 그린 작품으로 흐르는 물을 연상시키는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일까요? 미술에서 선은 방향, 힘, 장단, 굵고 가는 것, 소밀, 굴신 등에 의해 무한한 정신 표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추상 회화에서는 선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마틴의 작품은 감상자가 현상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지각으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추상 미술은 감상자에게 정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육안으로 볼 때와는 달리 카메라에는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선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우주의 바다에서 빛이 공간을 뚫고 나아가는 빛의 파동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틴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정신적 영감이 위대한 작품을 창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움, 순수, 행복에 대한 인식 없이는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예술은 형식적으로는 엄격하지만 자연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상으로 얻은 영감을 통해 초월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이 세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음은 동시대 작가 알렉시아 크와더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폴란드인 이름인데 영어 발음으로는 알렉시아 크웨이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발음이 혼동스러운데요. 아티스트 이름 목록에서 찾아보니 크와더로 발음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알렉시아 크와더가 2024년 신작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발표하는 주요 전시가 되겠습니다. 알렉시아 크와더는 1979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1987년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9세에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했습니다. 크와더는 상승세에 오른 작가입니다. 크와더는 자신의 작업을 한마디로 말해야 한다면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현실의 구조가 무엇인지 보려고 노력합니다.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인식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추구합니다.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방이 집 안에 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국경에 동의하는가? 우리는 왜 시간에 대해 동의하는가? 크와더는 우리를 둘러싼 것들의 단순한 질문부터 사회적 합의와 가치에 이르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과학과 철학을 끌어들입니다. 종교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종교는 질문에 비해 너무 많은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배제한다고 하였습니다. 크와더의 작품은 자연 그대로의 돌과 의도된 기하학적 구도의 만남으로 간조적이고 철학적이며 시적인 언어로 다가오는데요. 크와더는 일상의 사물과 자연 재료를 작품에 활용합니다. 마치 모노화를 창안한 이후안의 강계항 작품이 떠오릅니다. 이후안의 강계항에서 돌은 주로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 크와더는 돌을 두 개의 사각 철제 프레임 사이에 올려놓았습니다. 머리 위에 올려놓은 무거운 돌을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돌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돌은 시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우주의 시간이 축적된 돌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재료입니다. 돌을 행성으로 함의하여 우주적 질서를 표현한 다른 작품을 보면 선과 구조 시스템 안에 놓인 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이 작품은 Unexplained Option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서 본 듯한 거울이 하나 있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갔는데요. 진짜 작품명처럼 설명을 하기 어려운 현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블랙홀이 크게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형상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자체의 인식을 확 바꿔버린 작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현상, 존재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체험하도록 설계된 작품이라고 할까요? 현실과 가상세계를 즉각적이면서도 동시에 보여주는 이 거울 작품은 매우 창의적이고 신선하였습니다. 이 거울은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도 함께 포함된 이미지를 보게 되므로 주체를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주체가 거울 이미지에서 빠져나갔을 때 거울 속에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 진짜 이 기발함 때문에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감상자를 각인시키는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하이라이트 작품은 시간과 시계라는 시스템을 확 바꿔버렸는데요. 초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계 얼굴판 전체가 움직이는 독특한 컨셉의 시계입니다. 초침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계판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위치를 유지합니다. 조그만 시스템을 바꾸어도 사람들은 시간을 잃는 것이 어려워지는 퍼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간이 시간에 대한 약속과 가치에 대한 개념을 또 다른 시각으로 실험적인 사고로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조는 한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많은 옵션이 있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작고한 거장 아그네스 마틴과 동시대 작가 알렉사 크와더의 작품을 같은 공간에 나란히 놓은 시도는 그들의 예술이 지향하는 바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네스 마틴과 알렉사 크와더의 작품 세계는 기하학과 추상의 미학으로 서로 닮았고 존재론적인 사유를 이끌어내는 점도 닮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아트러버 우리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